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전 충청 심규상 본부장입니다. 21대 대선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경남 대선 판도 알아보기 위해서 부산 경남 지역의 윤송효 팀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심규상입니다. 예. 부산 경남 지역 이번 21대 대선 흐름 어때요? 6.3 대선이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남은 대선 초반에 선거 열기가 좀 후끈 좀 달아오르는 것 같았지만은, 대선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에 지방선거나 총선에 비해서 지역에서는 그렇게 선거 분위기가 높지 않다, 이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네네. 예, 거리에는 후보들 알리는 벽보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마다 선거 운동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호소하고도 있는데, 후보가 다녀가면은 분위기가 좀 확 달아올랐다가, 네네. 선거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창원을 비롯해서 양산 등 곳곳을 다녀가면서 분위기가 좀 살았고, 예. 내일은 김문수 후보가 창원하고 김해 이렇게 몇 군데 돌면서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군요. 유권자들이 대선 관련 뉴스가 어떤 게 나오는지 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텔레비전 후보 토론회 하고 나면은 또 유권자들이 토론회가 어땠다 저땠다 이래가지고 또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경남은 역대 선거마다 좀 보수색이 강했던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고, 네네. 언론사 여론조사도 나올 때마다 관심이 좀 높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여론조사마다 조금 더 다들 이제 일정하지는 않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군요. 언급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음.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양측이 또 지지선언 하는 게 좀 줄을 이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네. 이번의 경우에 보면은 경남에서만 놓고 보면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은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후보들은 뚜렷하게 그런 게 없는 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20대 대선하고 비교했을 때 좀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과연 부산과 경남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최대의 관심거리, 그런 흐름 차원에서의 두드러진 차이점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네네. 부산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의 40%대를 넘지 못했거든요. 이전에 보면은. 예. 노무현 후보가 부산의 경우에는 29%, 문재인 대통령은 38%였고요. 네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38%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만큼은 민주당 후보가 역대 대선에서 40%대 벽을 넘지 못하고 가려막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지난 총선 때 22년도에 있었던 그 총선 때 보면 24년도에 있었던 총선 때 보면은 국회의원 후보들의 평균 지지율이 민주당의 경우에 45%에 육박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40%대 득표율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이제 부산은 좀 상황이 그렇고, 이제 경남의 경우에도 부산 못지않게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보수 정당 후보가 더 많이 지지를 얻었던 거거든요. 네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 평균이 47.83%였는데, 경남에서만 이보다도 훨씬 높은, 훨씬 미친 이재명 후보가 경남에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38.38%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전국 평균이 약 한 10% 밑도는 그런 득표를 했던 거거든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국 평균이 48.56%였던 건데 경남에서는 이보다도 10% 정도 더 높은 58.24% 그런 높게 득표를 했던 거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38.38%는 역대 민주당 후보가 경남에서 얻었던 득표율
지역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아, 그 앞번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에서만 36.73%, 노무현 대통령은 22년 경남에서만 27.08% 얻었던 거거든요. 그것에 네. 비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38.38%였으니까 높은 어떤 그런 득표였고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지난 대선보다 더 높은 득표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일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경남에서 얻었던 득표보다 가장 높은 득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기는 했는데, 부산 경남 지역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지역이 있다면 어느 곳일까요? 부산은 그냥 뭐 전체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네. 중요한 건데, 이제 경남의 경우에는 좀 지역색이 좀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경남 안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창원, 김해, 양산, 거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이 부분, 네. 이 지역에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의 득표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래서 역대 뭐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교육감 선거라든지 도지사 선거에서도 이들 지역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락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경우에도 창원, 김해, 양산, 거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동자 밀집 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후보들마다 정당이라든지 후보들마다 노동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넓혀서 본다면은 낙동강 벨트, 뭐 흔히 많이 들어봤을 건데, 예. 부산을 포함해 가지고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이라든지 양산, 김해, 더 넓게는 창원까지 이쪽 지역에서 어떤 선거 영향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다 여쭤봤는데,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경남 지역에 이제 이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면이나 탄핵 이후에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까 사실 뭐 큰 이슈가 없는 역대 선거와 비교해 볼 적에 그렇습니다만은, 경남만 두고 보면은 그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또 방위산업 부분에서 어떤 후보들이 어떤 차별화 공약을 펼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거리인 것 같고, 가덕도 네네.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더 속도를 붙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울갱 메가시티에 대해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 김경수 전 지사 때 추진을 했다가 22년 지방선거 이후로 보울경 지자체 장들이 추진하지 않으면서 이제 중단되었던 건데, 뭐 이런 네. 부분들도 정당마다 후보마다 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고, 또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든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논란에 대해서도 서로 좀 다른 입장이고, 민주당이 그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해사법원 신설 등을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얼마나 먹힐지 하나의 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이번 부산 경남 지역의 선거 흐름을 핵심만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